자,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양천 향교역 3번 출구에 나와 있습니다. 와, 이 초역세권이거든요. 자, 여기가 어디냐면 마곡 아시죠? 마곡은 그 LG 이 대기업이 입주하면서 관련된 회사가 굉장히 많이 입주를 했어요. 그래서 직장인 수요가 굉장히 많아요. 월세 뭐 2년 정도 장기 이 월세부터 이 3, 4m 같은 단기 임대 수요도 너무 많아가지고요. 직장인들이 있는 마곡까지는 걸어서 한 10분 정도 가요. 우사인 포트가 달려가면 한 10초면 갈 수 있는 그런 초역세권의 위치가 굉장히 좋은 곳입니다. 한번 가보시겠어요? 가시죠. 대표님도 직장 다니시면서 임장 많이 다니셨잖아요. 그럴 때 이렇게 점심시간 많이 활용하셨어요? 아, 저는 못했어요. 왜냐면 직장이 시골에 있어가지고 근처에 네. 물건을 볼 수가 없었어요. 만약에 옛날에 이런데 회사 다니셨으면 다니셨을 것 같아요? 이거 너무 좋죠. 제가 마곡에만 있어도 여기 그냥 점심때마다 옵니다. 점심때마다. 이렇게 걸어 다니는 건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네. 하나는 운동이 돼요. 회사에 있는 분들은 보통 앉아있는단 말이에요. 맞아, 어차피 밥 먹고 죽잖아요. 어차피 운동을 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공부도 되잖아요. 낙찰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 있지만 공부도 할 수 있고 운동도 할 수 있다고 하면 얼마나 일거양득이에요. 공부 시간은 굳이 안 빼도 돼요. 이런 시간을 활용하는 거죠. 근데 많은 분들이 시간이 없다고 하잖아요. 그쵸. 근데 쇼볼 시간이 있잖아요. 그런 시간을 바꾸는 거예요. 지금 역에서 한 3분 걸렸거든요? 여기 도착한 것 같습니다. 그거밖에 안 걸렸어요? 저 네. 1분 걸린 것 같았는데? 2분? 2분 걸렸다. 진짜 딱 2분이에요. 네. 네. 자, 저기 보이세요? 여기 한림 옆에 중간에 딱 껴있는 거. 와, 근데 건물이 네. 높은데요? 저거는 신축이죠. 신축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가보시죠. 와, 위치 장난 아니죠. 네, 너무 좋은데. 너무 가깝죠. 이런 물건들은 일단은 인천 수요가 그냥 바글바글합니다. 그리고 또 바로 옆에 우리 직장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분들도 여기서 아침에 그냥 좀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기 때문에 이거를 직주 근접이라는 표현을 하죠. 이런 물건들의 특징이 뭐냐면 주차장이 굉장히 협소해요. 왜냐면 주차장을 이용할 필요가 없거든요. 여기 바로 앞이니까. 걸어서 그냥 역 가면 되는데 뭐 주차장이 왜 필요해요. 자, 여기는 또 9호선이 가까이 있기 때문에 이 강남이나 뭐 삼성까지도 바로 한 방에 할 수 있는 그 굉장히 최적의 요건이 있는 곳이죠. 그리고 여기 이쪽 보시면요. 차로 좀만 이동하면 올림픽대로가 있어요. 와, 최적의 입지네요. 여기는 그냥 살아도 돼요. 그러니까 낙찰 받고 네. 직장인들이 네. 그냥 여기로 살아도 되겠다. 살아도 됩니다. 한번 네. 들어가실까요? 네. 주차장이 굉장히 협소하죠. 세대수에 비해서. 아니 진짜 세대 2대 정도밖에 못 되겠네. 네. 그리고 지금 여기 세대가 보니까 한 층에 3개씩 네. 있는 걸로 보이죠? 이게 9개층인 걸로 보여요. 그러면 20세대? 한 30세대 정도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근데 여기가 지금 들어가야 되는데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어디 찾으세요? 물건 좀 보러 왔어요. 살려고. 물건이요? 네네네네네. 어디 집을 살라고요? 지금 502호 좀 보려고 왔어요. 502호요? 네네네. 502호 누가 있어요? 네네네. 계신다고 제가 들었어요. 혹시 어떻게 오셨어요? 아니, 502호 좀 살려고. 낙찰 때문에? 네, 그것 좀 확인해 보려고 왔어요. 네. 들어가겠습니다. 뭐 경매적으로 보신 부동산에서 네, 맞아요. 감사합니다. 자, 저분들이 왜 이렇게 호의적일까요? 글쎄요. 보여줘. 네. 아마 저분들이 아마 여기 소유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여기가 알려지면 어떻게 돼요? 좋은 가격에 팔릴 수 있잖아요. 경매라는 거는 많이 알릴수록 중요한 거야. 맞아, 내부. 이렇게 문도 이렇게 여기가 이렇게 돼 있는 걸로 보이네요. 자, 한번 눌러볼까요? 네. 안 눌러졌나요? 여기 한번 가보자. 시간이 점심때여가지고 다 출근하셔가지고 네.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요거는 저녁에 와서 봐야 될 것 같아요. 방이 이제 3개가 있어요. 네. 그래서 여기에 있는 분들 계시고, 그리고 엘리베이터나 그 상태를 보니까 다 충분히 임차를 할 수 있는 신축급이다. 그리고 건물도 보면 여기가 다 딱딱하죠. 이거는 이제 잘 지어진 거예요. 근데 이렇게 임장 가는 때 좀 꿀팁 같은 게 있나? 처음 가는 사람들이 좀 무섭잖아요. 이렇게 문 두드리고 하는 게. 네네네네. 꿀팁이라고 하면 일단은 이거 부동산을 사러 왔습니다라고 하면 좋아요. 그러니까 막 경매 때문에 왔다라고 하면 거기에서 임차인들이 많이 거부를 하세요. 근데 이제 중개소를 통해서 좀 이 물건을
살려는 거 현장에 보러 왔다라고 하면 임차인분들은 괜찮고, 중개소 가서는 경매 때문에 왔다고 해야 돼요. 정확한 가격을 알려줘요. 그러면 현장 왔을 때는 이제 일단 소유주라고 하면 본인 좋은 가격에 팔리면 좋으니까 호의적인데, 임차인분들은 호의적이 않아요. 왜냐면 그래서 아까 그렇게 유추하신 거구나. 네, 그리고 명도를 이분들은 이제 나가셔야 될 입장이 되니까. 네. 현장 옥상 한번 볼까요? 일단은 이제 냄새나 이런 걸 보니까 여기 누수 흔적이 없잖아요. 누수가 있으면 여기 얼룩덜룩 하거든요. 그런 게 없는 거 보면 상태 좋아 보여요. 와, 참나. 이거 엄청 좋네요. 그리고 옥상이 이제 이 정도죠. 이게 왜 이 정도냐면, 보통 옥상은 이제 1층, 우리 주차장 있죠? 네. 그 정도 크기 정도 옥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건물을 지을 때. 그래서 방송사도 뭐 이 정도면 나쁘지 않습니다. 단독주택이나 이런 다가구 아니기 때문에 공동을 쓰고 있잖아요. 그럼 이 공동 소유예요, 여기가. 공동 소유라는 건 무슨 말이냐? 여기서 혹시 누수가 발생하거나, 네. 얘가 이 벗겨져가지고 이 아래 바로 아래층에 누수가 발생하잖아요. 관리사무소에서 해줘야 되는 거예요. 저희가 좀 우리 차도 방 상태도 괜찮아가지고, 이 건물 처음 지을 때부터 좀 잘 지은 것 같아요. 제가 이제 현장 완전 꿀팁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이제 좀 이 초보 입장에서 좀 확인해야 될 거는, 여기 봐요. 주차장이 굉장히 협소하죠. 주차장이 협소하고, 여기 정도 이제 주차장인 것 같아요. 그쵸? 그럼 네. 한 몇 대나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많아도 4대까지 되지 않을까요? 네 대죠. 이런 물건은 무조건 조심하셔야 돼요. 왜요? 왜 조심하셔야 되냐면, 보통 우리나라에서 이제 건축을 할 때 주거용으로 쓰이잖아요? 그러면 이 가구당 이 주차 대수를 만들어야 돼요. 그럼 여기가 30개, 뭐 20개잖아요? 네. 20개 대비 주차 대수가 나와야 돼요. 그럼 여기는 많이 그러면 부족한 거 여기는 왜 이렇게 했냐? 위치가 워낙 좋기 때문에 주택이 아니고 주차 대수가 굉장히 완화된, 보통 상가가 134제곱당 한 대이거든요. 그러니까 건물 크기당 나오는 거예요. 그 주차 대수를 적용하기 위해서 이 건물을 지은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얘는 주택이 아니에요. 정확히 말하면 상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만약 임차인을 저희가 맞출 때 네. 그 임차인들이 그걸로 문제 삼을 수 있지 않나요? 상관은 없어요. 임차인 맞추는 건 상관없어요. 왜냐면 임차인은 주택임대차 못 보면 보호부터 되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뭐라고요? 주택이? 아니죠. 네. 근데 주택으로 쓰고 있죠. 그럼 여기서 문제가 어떤 거냐? 소유주한테 이걸 주택으로 바꿔라고 지자체에서 이행이 나와요. 이행 공고가 나와요. 그 리스크가 있네. 그럼 이행 공고를 안 따르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그때 이행을 할 때 이 사람들이 와서 철거를 할 수 없어요. 왜냐면 개인 소유니까. 그때 이행할 때까지 돈을 물어야 돼요. 그게 이행 강제금이에요. 그래서 이 물건은 낙찰받은 순간 일단 첫 번째 대출이 안 돼요. 대출 아예 안 나와요? 대출이 안 돼요. 왜냐면 이 공부상에는 상가로 돼 있고 현재는 주거로 쓰고 있기 때문에 대출이 안 됩니다. 왜? 이거는 위반, 불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두 번째는 대출이 되든 내가 개인적으로 돈을 넣어서 사더라도 다음에 팔 수가 없어요. 사는 사람도 위반이니까 이행 강제금이라고 물어야 되니까 리스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안 사요. 세 번째는 또 뭘까요? 여기 있으면서도 내가 월세는 받을 수 있지만 그만큼의 또 이행 강제금을 내야 돼요. 그게 서울의 이행 강제금이 굉장히 높아요.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한 2, 3천만 원 내 돈으로 할 수 있겠다 이 생각 하겠네요. 그래서 이런 물건은 이제 이 두 가지를 봐야 돼요. 첫 번째는 건축물 대장상 뭐인지. 근데 이 건축물 대장상을 못 보는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그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왔는데 여기 한 30세대 있는 것 같아. 네. 근데 주차장이 한 세대예요. 그럼 위반이에요. 오시자마자 저걸 보신 거구나. 그리고 아까 편안을. 여기 소유주분들이 얼마나 호의적이습니까? 이게 애물단지라는 거예요. 이거는 초보분들이 절대 입찰 들어가면 안 되는 물건이에요. 완전 새로운 사실 알았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물건을 소개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세권에 있고 위치 좋고 임차료는 너무 잘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뭐다? 주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역세권에 현혹되고 싼 가격에 현혹돼서 들어왔다가는 보증금만 날릴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피디님 같이. 저 진짜 들어갈라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를 오자고 한 거예요. 일단은 낙찰받는 순간 네. 부동산 계를 떠나게 돼요. 이거 한 20년 물릴 수 있어요. 누군가 와서 이 물건이 경매 나와서 보면 또 굉장히 호의적인 거예요. 보셨어요? 이 물건 확인해요. 그거. 천천히 보세요. 이러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현장을 조사할 때 위치에 현혹되지 마시라. 이게 너무 중요하고 네. 위치에 현혹되더라도 무엇으로 얘가 태어났는지 봐야 된다. 이게 건축물 대장이에요. 최옥세권에 제가 오늘 물건 나온 이유는 좋은 위치에 있는 물건이더라도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서류 검토를 할 수 있어야 된다. 경매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실수하는 게 경매 정보지만 보고 입찰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경매 정보지 중에 두 가지를 꼭 가져야 돼요. 하나는 등기부등본, 누가 소유주인지를 봐야 돼요. 네. 두 번째는 건축물 대장이라고 해서 얘가 뭘로 태어났는지 봐야 돼요. 그리고 뭘로 쓰고 있는지.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기초적인 부분을 놓치는 순간, 그리고 평생 이야기할 겁니다. 부동산 투자는 하면 안 돼.
그런 공부 같은 게 하기 어렵잖아요. 네. 어디서 좀 공부할 수 있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입찰 전에는 강의 한번 수강하는 거는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뭐 저도 강의를 하고 있지만 제 강의 아니더라도요, 기본적인 강의하는 곳에서 꼭 체크하고 투자하는 거 추천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점심시간에 짜투리 시간을 활용해서 현장 임장할 수 있는 물건에 왔는데요. 여기는 초역세권에 있습니다. 이 물건은 너무 좋은 물건이에요. 위치만 보고 상태만 봤을 때는. 그런데 얘가 태어난 거는 뭘로 태어났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주택으로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평생 함께하는 동반자 역할을 해주고 스트레스를 주고 외물단지가 될 수 있는 부동산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부자이커였고요. 제가 한 번씩 점심시간을 활용해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이 현장 정보를 줄 수 있는 내용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